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작동 시스템, 가동 시스템,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어떻게 새롭게 아키텍처, 새롭게 건축할 것인가의 방법론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목표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빙산 위에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고 고객의 내면에 깊숙한 어떤 그런 숨겨져 있는 감정과 욕구와 의도와 가치관까지도 잘 살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클라이언트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선언한 대로 실행을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언, 내가 이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선언이 이제 실행의 약속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클라이언트와 지키지 않는 클라이언트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을 하고 한 걸음 발을 내딛었다는 것은 굉장한 그 어떤 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 그 실행을 하는 상태에서 여전히 고객을 움직이는 기존의 신념과 또 본인의 어떤 오래된 그런 행동 패턴이 실행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고객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인터널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어떤 건지를 좀 알면 우리가 그 실행을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어, 뭐 저하고 우리 한동대 KS 시간 오늘이 벌써 아마 음, 5주니까 한 93회차 오늘 슈퍼비전 데이입니다. 그 93주를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우리가 고객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코칭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객의 얼굴을 보면서 고객 이 브레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고객의 가슴을 보면서 고객 가슴 안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잘, 예, 우리가 돋보기처럼 보십시오. 세 번째, 고객의 배를 보면서 고객의 어떤 욕구와 욕망이 있는지, 예,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고객의 그 발을 살피시면서 고객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딛고 걸어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그 굳게 그 디딘 발 밑에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를 살피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고객을 움직이는 그 어떤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우리 마샤 코치는 이렇게 이제 레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레벨은 고객이 눈에 보이는 결과와 약속하는 게 이게 행동입니다. 당연히 사람은 예, 생각과 마음으로만 움직이지 않죠. 행동을 해야만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 액션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액션 밑에는요, 제가 아까 PC, 노트북이 그 윈도우가 돌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예, 이 뇌의 오퍼레이션 시스템, 예, 브레인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의식적인 사고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근데 이 오퍼레이션 시스템의 버그, 소위 말하는 이 벌레,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요, 뇌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벨은요, 아키타입입니다. 아키타입. 아키타입은 이제 뭐 원형, 전형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정체성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레벨 3는요,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세상이 이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거죠. 뭐 열심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해라, 진정성이 있어라, 뭐 서로 협력해라.
소통해라. 사회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슬로우의 그 욕구 5단계에도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욕구의 가장 큰 것은요, 비로닝이죠.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역할과 책임을 해야만 그 사회에서 수용이 된다는 것이죠. 멤버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욕구가 사실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이 싫으면 뭐 절로 떠나라. 절이 싫으면 세상으로 가라. 이게 이제 이 사회적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코어 밸류죠. 핵심 가치입니다. 그 개인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 내면의 소스 코드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핵심 가치를 단단히 하고 그 나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서 세상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그걸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존감을 얻게 되고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를 움직이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될 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결과와 약속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레벨 0부터 레벨 4가 우리가 코치가 코칭을 하면서 고객을 탐색해야 되는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약속을 받아낼 때 목표 합의하죠. 그죠? 초반에 하죠. 보통 뭐 우리가 KSC 같은 경우는 뭐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목표 합의하십시오.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목표를 합의한 이후에 그 사람이 예, 깨달음을 얻죠.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죠. 그 알아차림이 있어야 그 알아차림 끝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할 수 있고 이 약속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약속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없으면 뭔가 코칭이 세션이 제대로 단추가 꿰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1단계가 이 브레인 오퍼레이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굉장히 게으르다고 해요. 새로운 걸 싫어한다고 해요. 궁극적으로 좀 안전한 걸 좋아한다는 거죠. 안전한 거. 예. 바뀌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게 들어오면요, 이게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자꾸 예전에 편안한 걸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경험 기반으로 현재를 다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구성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뇌에 긍정적인 기억이 있고 부정적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기억이 많으면 당연히 현실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부정적인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긍정적인 경험이 있으면 그 긍정 경험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런 새로운 변화와 현실을 적용해서 거기에 맞도록 작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그 포인트가 뭔가? 나도 모르게 불편하면 우리가 불평을 하잖아요. 불편한 거, uncomfortable은 comfortable한 게 아닌 거죠. 편한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또 변명하는 거죠. 왜? 실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의 입에서 불평과 변명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그 브레인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복구 시스템을 가동하듯이 복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 코칭인데, 코치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사람에 집중하라라는 우리
마샤 책을 가지고 제가 한 두 달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요. 수평적 코칭이 있죠, 수평적 코칭. 빙산 위에 드러나는 그 현재 상황만 코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로우 모델이 이 수평적 코칭 하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구조화되어 있고 편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가 문제야? 그래서 근데 현재 상태는 어떤데? 그래서 뭘 새롭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볼래? 어, 이겁니다. 문제 해결. 그러니까 초점이 what입니다. what. 뭐가 문제야? 문제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방법 찾고 계획 수립하고 그런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다가 장애물에 부딪히면요, 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코칭은 어, 기분 좋았어요. 코칭 어땠어요? 기분 좋았어요. 아우 뭐 즐거웠어요. 힐링이 됐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또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칭은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잘 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딥다이브 해라. 수직 밑으로 내려와. 옆으로 가지 말고 깊게 내려와라. 그래서 초점을 사람에 맞추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근데 그 중요한데 못하는 이유가 뭔지, 뭐가 두려운지, 어떤 것에 눌려 있는지, 이런 장애물과 그 장애물이 단순히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숨겨져 있는 장애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 두려움, 가치관을 탐구하고 자아 인식을 새롭게 자신을 보게 하고 정체성을 찾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수직적 코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을 하면 뇌는 과거의 이 경험이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지식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교육학에서 구성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배우고 경험했던 그 지식들이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새로운 경험이 이렇게 접붙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경험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근데 과거 경험에서 아까 뭐죠? 변명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 어,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객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어. 불평과 변명을 한다. 그래서 그 수직적 코칭을 아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 깊은 이 핵심 신념을 다뤄야 된다. 당신의 행동을 막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딜레마가 있는지, 어떤 충돌이 있는지, 상충하는지, 하고 싶다고 하면서 못하는 그 상충되는 부분을 꼭 다뤄야 된다. 그래야만 다시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이 물 밑에서 물 위에 있는 문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 2015년부터 완전히 긍정심리학에 빠져서 대학에서 긍정심리학을 막 제가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민대 코칭 어, 그 대학원에서 MBA에서 긍정심리학을 하면서 뭐 제 스스로 도취가 돼가지고 긍정이 없으면 코칭이 되지 않는다. 잠재력이 살아나지 않는다. 막 입에서 그냥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지 않고는요, 긍정 정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부정 정서를 덮어버리려고 애썼었거든요. 그 과거는 지나갔고, 과거는 어쩔 수 없다. 내 탓이 아니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애써 제가 부정하고 덮으려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애써 덮어버리고 긍정적인 것으로 코칭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건 아까 이야기했던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부정으로. 실컷 기분 좋았다가 다시 어, 이 뇌가
안전한 상태로 가버린 것처럼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또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이 사회적인 욕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 불만에는요, 분노, 좌절, 자기 의심에는요, 내가 존중받지 못했고, 내가 누구한테 강요받고 있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공정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다, 네,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어찌 보면 안티소셜한 그런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느끼는 감정하고 그 감정에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사람들은 감정 그러면 뭐 감정만 다르면 상담하고 코칭이 뭐가 달라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감정에만 머무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감정의 이면에는요, 당연히 예, 잘하고 싶다. 존중받고 싶고, 내가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죠. 예, 그걸 다뤄야죠, 당연히. 예.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좌측이냐, 우측이냐로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한번,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예, 순수도 찾으시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을 보고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보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변명하고 불평을 하는데 그 속에서 이 위험을 우리가 리스크를 미니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낮춰줄 수 있는 게 뭘까? 괜찮아. 너 그래? 그랬구나. 그거 지나갔어. 괜찮아. 아, 그때 아팠구나. 힘들었겠다. 그 마음을 토닥토닥 달게 주고, 근데 너 지금 계속 그 8살 어린아이에 머무르고 싶니? 지금 현재는 너 어디에 있어? 그래서 너 어딜 가고 싶어? 예, 그래서 이 방어 기제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 방어 기제에서 복구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어떻게? 제가 좀 목이 아픈 관계로, 한미호 코치님, 그래서 여기 우리가 AI한테 명령어 프롬프트를 넣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어를 1, 2, 3, 4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한미호 코치님. 이 상황에서 그 방식이 항상 작동해 왔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네. 두,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실제로 변화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내면의 규칙이 존재하나요? 3. 이 어려운 결정을 회피함으로써 당신의 뇌가 지키고자 하는 안전은 무엇입니까? 4. 취약성을 숨기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롬프트를 보셨겠지만, 네, 당신은 움직이고 있는 그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이 브레네 브라운, 어,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취약성에 대한 책 쓰신 분이죠. 취약성을 숨기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저는 또 코치가 해야 되는 질문이죠.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 감정 넘어 당신이 하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반복적인 것 같지만 이 사회적 욕구에 대한 결핍이 내 감정을 이렇게 방아쇠를 당긴 거죠. 그래서 막 불안, 분노, 방어 기제가 드러난 거죠. 그러면 이 감정을 좀 다뤄야 되겠죠. 그죠? 거절과 어, 이 어떤 분노와 이 방어들을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어, 회의를 하는데 어, 밑에 있는 임원들이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정말 맞나요? 왜 맞나요? 뭐가 맞나요? 시콜콜하게 팩트 체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아니, 보통 이런 체크는요, 그 CFO들이 잘합니다. 경영관리 담당이. 아주, 아주 꼴불견이죠. 그러니까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쏴붙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나빠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다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사회 member들이 다, 아, 저 사람, 저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분 조절 아니야? 분노 조절 장애 있는, 뭐죠? 분노 조절 장애, 분조장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코치한테, 아, 나 정말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데, 아, 나한테 다들 욕해요. 저 사람은 싸우러 회사 나오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코치가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정말 싸우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좋은 뭐 부사장을 넘어서 CEO가 되고 싶은가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이 당연히 잘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왜 분노를 느꼈어요? 본인이 존중받지 못한다. 내가 바이스 프레지던트인데 저 이그제큐티브 저 이사가 상무가 나한테 덤비네? 이랬던 거죠. 그러면 왜 밑에 있는 CFO는 팩트 체크를 했을까요? 아,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관계를 이렇게 비춰주면서 이해를 시켰다는 거죠. 이 사람의 정말 사회적인 욕구는 존중받고 싶었고 위대한 그런 리더가 되고 싶었던 거고, 아, 그러면 상대방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를 비춰주니까, 아, 상대방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당신 두 사람이 다르지 않고, 당신이 성공하는데 이 사람이 도와주는데, 당신들은 어떤 관계가 되면 좋을까요?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진심으로 대하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감정 너머의 가치 이야기인데요. 가치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물려받은 가치. 우리가 뭐 당연히 성격 같은 것도 많이 물려받았죠. 그리고 습관, 사회적인 어떤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은 뭐 20년 이상 부모님 밑에 있다 보면 당연히 그게 나한테 익숙해지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 물려받은 가치가 있고 또 내가 나만의 어떤 그런 코어 밸류들이 있죠. 강점도 있고, 비전도 있고, 뭐 그런 뭐 소명 같은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런 가치들을 잘 살펴야 된다. 자, 여기 일곱 가지 선물 세트가 있거든요. 이사라 코치님, 제가 목이 아파서 그러는데요. 혹시 보이시면 한번 위에 네 가지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 기쁨을 주었지만 더 이상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 2.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3. 한때 나를 정의했지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낡은 가치는 무엇입니까? 4. 진정으로 꿈꾸는 것, 경험하거나 새롭게 만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5번부터 7번까지는 우리 박민희 코치님이 좀 읽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목소리 네. 더 자주 기쁘게 예스라고 말하기 위해 지금 당장 노라고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가 끝날 때 가장 자랑스러워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 만약 당신에게 딱 1년만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 7번은요, 마리아 포포바라는 분인데요.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로 보면요, 약간 고도원의 뭐 아침 편지 같은 그런 그 레터를 쓰시는 분인데요. 본인이 막 읽고 느꼈던 거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레터를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의록 중에 만약 당신에게 딱 1년만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금 그 우리 어떤 사례에 나오는 부사장님이 이 보드 이사회를 할 때 자기가 익숙한 자기의 지배적인 자아가 있는 거야. 아까 뭐 싸우러 나왔어요처럼 굉장히 이 사람은 어떤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아, 내가 이제 좀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회사의 어떤 중장기적인 그런 변화를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드러나는 이 사람의 자아, 드러나는 자아가 아니고 잊혀졌거나 그 다음에 덮여져 있는 자아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코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전사, 보호자에서 정말 자기가 되고 싶은 건 비전가가 되고 싶었다. 근데 자기를 힘들게 했던 건 이거예요. 탐정. 막 너무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이 자기를 가로막는다. 방해물이다. 장애물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노를 일으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초기의 전사의 정체성에서 새로운 비전가라는 정체성. 그래서 강요하는 대신 당신이 보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아, 저는 새로운 비전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사례에 보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의 양면성이 있죠. 우리가 잘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성장하고 내 강점을 잘 드러내서 기쁘고 매일매일 만족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내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이면에 나를 약하게 하고 나의 그 발목을 잡는 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사회적 욕구가 있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아까 이런 분노와 소통이 단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선하는데 문제는 뭐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요게 방어기제이죠. 요게 상충하는 거죠. 상충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루라면, 1시간이라면 이런 거로 이제 이야기하고 당신에게 무엇이 옳은지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 안에 당신에게 올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반대로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 나죠. 그 안에 나를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는 당신은 누군가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레이크스루 코칭에서는요, 이 4단계를 제시합니다. 먼저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좌절, 두려움, 혼란을 주는 그 원인, 그 이면을 탐색해라. 그 이면에 반대로 그 이면에는요, 그것은요, 나를 막고 있기도 하지만 나를 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현실을 부정을 하면서 정말 그 현실 너머에 더 좋은 미래를 또 꿈꾸기도 하잖아요. 전쟁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가 왜 알프스를 넘어갈 때 그 힘든 과정에 있지만 알프스 너머에 있는 그 달콤한 과수원의 그 과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듯이 그 안에 또 욕구가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현재의 나의 정체성, 내가 전사인가 아니면 내가 비전가인가 이런 정체성을 탐색하게 해서 정말 원하는 나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려면 당신이 어떤 실천을 하시고 싶으신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약속하는 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자기 발견을 통한 수식적 코칭을 통한 코칭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행동은 이 깊은 내면의 이 앵커, 흔들리지 않는 앵커가 있다. 그러면 이 앵커와 이 행동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코치가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깨달음을 선언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통찰을 통해 당신은 자신과 이 상황을 어떻게 새롭게 보고 계십니까? 그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 당장 무엇을 어떻게 언제 실행하시겠습니까? 실행을 방해할 과거의 패턴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 망설인다면 1년 후에 실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될까요? 오늘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어떤 지원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이런 어, 확언과 실행을 위한 질문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심연, 네, 결핍과 충돌을 살피고 그 다음에 방어 기제를 끄고 예, 자기가 되고 싶은 자아를 탐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명확한 실행 선언을 해라. 그 과정에 사회적 욕구, 핵심 가치, 이 머리에
그 작동 시스템을 버그를 없애라, 디버깅을 하고 아키타입, 내가 전사냐 비전가냐 전환을 시키고 거기에 맞도록 실행을 약속하도록 코칭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평을 넘어 심령, 깊은 수직적 코칭, 그리고 다시 깊은 코어 밸류에서 행동의 실행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변화의 스위치를 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브렉스루 코칭은요,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다시 디버깅하고 고객이 원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